무주택 청약 고민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으로 한방에 정리 싹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박현우 소장입니다. 요즘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에 누군가가 내 사정을 잘 알고 어디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돈을 얼마 벌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부터 제가 하나씩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데 난 이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청약에 대한 몸풀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공공분양의 경우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걸 말하고요. 민영주택이라고 불리는 민간분양은 민간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국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보다 분양가가 다소 저렴하고요. 질적으로도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영주택은 브랜드 아파트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럼 당연히 분양가는 비싸지겠죠? 공급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만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브랜드 아파트도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의 청약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총액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정해집니다. 지역별로 투기지역이냐, 수도권 지역이냐, 비수도권 지역이냐에 따라서 각각 가입 기간이 24개월, 12개월, 6개월로 달라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납부하기 때문에 납입 횟수도 마찬가지로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 기준 40제곱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이고 40제곱 초과는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1순위 조건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약 통장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2만원씩 넣는 것보다 10만원씩 넣는 게 유리하겠죠? 그 밖에도 무주택자인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건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간 분양 청약 조건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청약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긴 한데 잘 보면 좋은 청약 기회 많이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서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의 경우에 평형별로, 지역별로 위 표의 금액이 청약 통장에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금은 해당 아파트에 모집 공고일 전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단 먼저 만들어 놓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청약 가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돼서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84점 만점입니다. 위 만점 조건으로 예전에 과천에서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5년이면 정말 인고의 삶을 버티고 기다리신 건데요.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집값 상승을 2번의 정부를 통해서 만나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단합니다. 청약 점수가 높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요. 청약 점수 높이려고 15년을 무주택으로 부양가족을 모시고 사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약 점수가 낮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평형이 큰 84제곱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면 되고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일단은 해지하시면 안 돼요. 납입 방법은 최소 2만원씩 납부하는 것도 있고 10만원씩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금 사정에 맞게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 넣으셨다 하시면 가급적 해지하지 마세요.
청약 납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차라리 청약 저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청약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 대략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일반 청약으로는 가점제에 점수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순위 분양, 줍줍의 경우 본 청약이 끝난 이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호씨를 무작위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청약 통장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 이상 해당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청약 방법입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신혼부부나 최초 구입 등의 조건으로 젊은 층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딱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줍줍 물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부적격자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만큼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위장 전입 등의 방법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본인들의 점수 가점 계산 실수로 인해서 부적격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적격자가 되면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점수 계산하셔야 됩니다.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본인의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체크하셔서 점수를 산정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청약 정보는 청약홈에서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홈에 매일 한 번씩 접속하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청약홈을 보셔도 사실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부동산 비밀노트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청약 정보 전달은 당연하고요. 청약 이외에도 더 빠르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